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알모당 김주현입니다. 이게 알모인가요? A. 아, 네. 산 같은 어떤 존재인 이 감독의 이름을 제가 한번 빌려봤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네. 제가 한번 이 감독을 한 다룬 적 적이 있죠. 있었는데 그때는 네. 제가 도발당했더라고요. 그래서 도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알모로 해가지고 네. 자, 이제 뭐 알모도바르는 참 워낙 지난 수십 년간 스페인 감독 중에 가장 중요한 감독일 것이고요. 또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워낙 국내에도 팬도 많고 좋은 작품도 참 많잖아요. 네. 더군다나 또 올해 이 상황에서는 알모도바를 다시 한번 결산할 만한 그런 또 좋은 작품이 나오기도 했고 네. 오늘 특집을 한번 마련했습니다. 네. 이전에는 알모도바르 특집을 했을 때 저희가 알모도바르의 어떤 모성에 관한 그렇죠. 부분들로 두 편의 영화를 또 다뤘었는데 오늘은 또 이제 알모도바르 영화에서 페르소나에 해당하는 또 유명한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더 유명하다고 볼 수도 있는 국제적으로는 안토니오 반데라스인데요. 이 안토니오 반데라스와 알모도바르의 협업 작품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편의 작품 한꺼번에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편의 영화를 보다가 네.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를 알 수 있는 게 실제로 한 편의 영화에서의 안토니오 반데라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요. 완전히 앳된 그런 모습과 네. 중년의 연기를 하는 모습을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오늘 이제 이 영화당을 보시고 나서 두 편을 연이어서 한번 보시면 굉장히 특별한 어떤 감상이 있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오늘 가져온 영화는 두 편인데 하나는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라는 영화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제 막 개봉했던 네. 페인 앤 글로리라는 신작인데 이 두 작품 사이에는 31년 정도의 시차가 있어요. 앞에 작품은 1988년작이고 뒷작품은 이제 최근에 나왔던 작품이고요. 실제로 페인 앤 글로리는 이제 기생충과 유수의 영화제에서 칸 영화제나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장을 겨뤘던 작품이라서 많은 분들이 더 기대하시기도 하고 From South Korea, Parasite, directed by Bong Joon-ho. 자, 이 알모도바르는 지금 1982년도에 데뷔를 했거든요. 정열의 미로라는 작품으로 처음 데뷔를 했는데 안토니오 반데라스의 영화 데뷔작도 그 작품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데뷔를 했고 같이 시작을 했고 심지어는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이 알모도바르 영화에 무려 9편의 영화에 출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페르소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 두 편이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알모도바르가 벌써 한 40년 정도 이 장편 영화를 내놓았지 않습니까? 근데 알모도바르 영화는 이 전기와 후기 작품에 정확한 어떤 그 변곡점 같은 지점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한테는 그게 이제 90년대 말에 나왔던 라이브 플래시 그리고 그 다음 작품이는 내 어머니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작품인데 내 어머니에 관한 모든 것이 대략 한 20년 정도를 이렇게 딱 나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을 전기, 뒤를 후기라고 한다면 전기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바로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이고요. 후기 작품 중에서 가장 현재 절찬을 받았던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작인 페인 앤 글로리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면 전기와 후기의 특징을 비교도 할 수 있고 배우나 감독의 스타일을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최적의 그런 하나의 쌍을 이루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가운데 있는 영화로 또 가장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가 내 어머니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건 이제 영화당 이전을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이 세 편의 작품이 저는 알모도바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세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1999년도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해이거든요. 알모도바르한테. 알모도바르 인생에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훨씬 더 중요했다고 본인 스스로가 계속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99년도가 변곡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일단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모든 예술가들은 자기의 고통, 자기의 삶을 맞아요. 예술에 반영하기 마련이지만 특히 페인 앤 글로리를 보고 있으면 맞아요. 감독의 생각들,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담겨 있겠구나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1분 브리핑은 또 어떤 걸 준비해 오셨나 네. 궁금해집니다. 제가 알모도바를 지난번에 할 때는 RGB를 통해서 알모도바르의 색깔을 한번 제가 표현을 해봤었는데 정말 색을 잘 쓰는 감독인데 이번에도 보면 페인 앤 글로리에서 그 어두운 동굴에서마저 색을 표현하는 걸 보고 있으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오늘은 약간 이제 페인 앤 글로리가 성숙한, 약간 원숙한 어떤 모습의 캐릭터가 나오기 때문에 감독이고요. 그래서 그 감독이 보고 있는 책들을 보다가 알모도바르의 문화적인 취향이 궁금하다. 그래서 알모도바르가 좋아하는 책이 어떤 걸까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점 놀러 온 것 같아요. 네, 페드로의 서재라고 이름을 지어봤고요. 얘가
달디리 감독 할 때 제가 한번 책 그 서재를 찍어왔던 그런 일본 브리핑이 있었는데 오늘은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두 편의 영화에 나오는 책들을 한번 제가 뽑아와가지고 네. 이렇게 전시를 해봤습니다. 위에 있는 세 권은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에 나오는 만보 택시에 탄 주인공이 진짜 웃겨요.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만보 택시에서 굉장히 다양한 것을 팝니다. 담배도 팔고 뭐 휴지도 팔고 파는데 거기 잡지가 있는데 세 권이 있습니다. 그 잡지 세 권을 제가 면밀하게 스틸컷을 돌려가면서 알아냈습니다. 미야, 세마나, 두니아 이 세 편의 잡지인데요. 세 권의 책을 통해서 알모도바르 감독이 어떤 취향의 잡지를 좋아하는가를 약간 엿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잡지예요? 약간 뭐 주간지인데 가십을 다루는 그런 잡지이기 때문에 대중적인. 연예인도 나오고 하지만 아주 질이 떨어지진 않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잡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권의 잡지를 통해서 초기의 어떤 취향을 알아볼 수 있었고요. 아래부터는 이제 페인 앤 글로리에 나오는 책인데 이 영화 감독인 주인공이 계속 쉬면서 책을 보는 장면들이 맞아요. 꽤 많고 잡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책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중에서 제가 영화를 보면서 계속 저 책이 어떤 책일까 제가 탐구를 하다가 마지막 엔딩 크레딧까지 포함하여 어렵게 다 제가 찾아냈고요. 위에 있는 세 권의 책들은 사실은 한국에 번역되지 않은 책들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찾기 힘들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최근에 한국에 출간된 루시아 벌린의 청소부 매뉴얼이라는 소설입니다. 저 소설 굉장히 재밌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책이기 때문에 감독님도 추천하지만 저도 추천하는 책이기 때문에 저 소설 꼭 보셨으면 좋겠다. 최근의 트렌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아래 책 보면 쓸모없는 약인데도 인생은 쓰다라는 발문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감독님이 밑줄을 긋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페르난도 페소아의 불안의 책에서 나오는 그 문구인데 어쩌면 이 페소아의 책 문구를 쓰기 위해서 그 장면을 넣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페소아의 어떤 분위기와 페인 앤 글로리의 비슷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작가인 페소아와 굉장히 어울리는 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감독이 누워서 침대에서 보는 책이 있는데 이건 엔딩 크레딧에 안 나오는데 제가 정말 어렵게 제가 생생내셔도 돼요. 자격이 있습니다. 에리크 비아르의 그날의 비밀이라는 책인데요. 에리크 비아르가 영화 감독 출신이기도 하지만 2017년에 콩쿠르상을 받았던 작가이고 저 책으로 콩쿠르상을 받았는데 저 작품이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주 그 짧은 순간의 이야기를 아주 밀도 있게 그려낸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출간됐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저 작품의 어떤 분위기가 어쩌면 페인 앤 글로리에서 고통받고 있는 감독의 분위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쩌면 저런 책 하나도 감독님의 취향 같은 걸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아래 5권은 영화 내내 등장하는 잡지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 감독님이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감독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들에 출연했던 유명한 잡지네요. 잡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지들까지 포함하여서 이렇게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서재를 통해서 그의 취향을 한번 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It's a romance, but it's not about love. It's a comedy, but not everyone's laughing. It's a place where the one thing you can't expect is the unexpected. And men who try to get away. Iván. Si porque tú no me quieres, piensas que yo he de morir. 네, 먼저 소개드릴 작품은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 이 제목이 워낙 독특해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작품인데 네, 전기 영화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어릴 때 영화 공부 열심히 할 때 이 작품을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쵸. 오랜만에 보는데 완전 새로운 영화 보는 것 같고요. 네. 세월이 흘러가니까 예전에 느꼈던 감정과 완전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니까 너무 새롭고 독특한 영화로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알모도바르의 전기 영화 중에서는 약간 순한 맛 쪽에 해당하는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영화에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게 될 것은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알모도바르가 국제적으로 이름이 적극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페인 앤 글로리가 그랬던 것처럼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후보까지 올랐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이 영화를 통해서 반데라스도 국제적으로 굉장히 널리 알려지게 된 작품이죠.
어쨌건 이 영화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반데라스부터 이제 우리가 눈이 가는 건데 오늘 주제가 그렇기도 하고요. 여기서 안토니오 반데라스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요즘 반데라스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요즘에는 야성미, 거친 느낌, 뭐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 버전의 반데라스는 지성미와 약간 소심한 듯한 느낌 같은 게 있어요. 굉장히 지성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반데라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금사빠잖아요. 네. 극중에 나오면 원래 자기의 약혼녀는 따로 있는데 금방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안토니오 반데라스의 모습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 저런 이미지도 반데라스한테 있었나 싶으실 겁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특히 알모도바르 영화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여기 나오는 배우들이 다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뭐 알모도바르 사단 이렇게 네. 말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자주 출연하는 그런 배우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주연 배우였던 이 카르멘 마우라 같은 사람의 아주 뛰어난 연기도 보실 수 있고 네. 나머지들도 영화를 보시다 보면 아, 저 배우가 예전엔 저런 모습이었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줄리에타 세라노 같은 맞아요. 역할을 사실 페인앤글로 연결되는 게 이 페인앤글로에서 어머니 역할을 하는데 이 반데라스도 그렇지만 이 배우의 어쩌면 세월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두 편의 대비인 것 같습니다. 훌리에타 세라노의 같은 경우도 이 영화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알모도바랑 영화를 안 찍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30여 년 만에 영화를 찍은 게 바로 이 페인앤글로리이기 때문에 그런 시차를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알모도바르 영화는 언제나 컬러풀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빨간색. 저는 이제 알모도바르를 싫어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빨간색을 제일 잘 쓰는 그런 감독이거든요. 네. 이거 한번 해줘야 되나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알모도바르 영화에 유독 많이 등장하는 과일 중에 하나가 토마토인데 제 생각에는 그 색깔 때문이에요. 가장 빨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보면 빨간 옷을 입고 빨간 토마토를 이렇게 이 칼질하는 장면들 같은 것이 클로즈업돼서 보이고 그걸 또 믹서기에서 또 가는 것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잖아요. 온통 빨간색이고 극 중에서 이 빨간색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맨 마지막 장면이 이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데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다 쓰러져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빨간 옷을 입은 두 여자가 정담을 나누면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두 사람은 옷 때문에 이기도 하고 영화의 어떤 그 느낌이나 캐릭터의 어떤 상황이기도 하고 맨 마지막에 두 사람이 대화할 때 사실상 주인공인 현재의 페파와 과거의 페파가 대화하는 장면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도 색깔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이기도 하죠. 보통 영화를 볼 때 어떤 이야기, 어떤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데 맞아요. 이 영화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풀어 헤쳐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네. 우연도 많고 어디로 갈지 주인공들이 어디로 튈지도 알 수 없는 정말 막장이기도 하지만 자유분방하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여서 굉장히 새로웠고 다시 보니까 그리고 전 그렇죠. 오랜만에 보는데 재밌었던 게 네. 한참 이 가스파초라는 음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가스파초에 수면제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가스파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또 얘기를 막 해요. 가쁜 레시피가 나옵니다. Confíese, me lo llevo. Jefe, a este gazpacho le han echado algo. Tomate, pepino, pimiento, cebolla, una puntita de ajo. 영화에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의 형식을 도용한다는 것도 어쩌면 굉장히 알모도바르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극작법에서 우연을 남발하면 굉장히 나쁜 초보적인 그런 실수를 저지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영화는 우연이 남발되면 실제로 그 영화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주죠. 네. 근데 이 영화를 일단 보면 정말 스토리를 마음대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주인공이 자기를 떠난 연인한테 이제 그 메모지도 심지어 빨간색이잖아요. 네. 빨간 메모지에다 써가지고 집에다 꽂아놨는데 네. 정작 도착하지는 않고 그 메모지를 다른 두 사람이 보는데 그 부인이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는데 그 쓰레기통에 버린 그 메모지를 포함한 쓰레기를 그 청소부가 버리는데 하필이면 그 메모지만 땅에 또 떨어지고 그걸 또 뒤늦게 발견한 청소부가 굳이 들어서 하필이면 그걸 또 읽어주고 그 상황에서 주인공이 하필이면 그 순간 또 지나가서 그냥 버려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우연이잖아요. 이 우연 정도가 아니라 이젠 이 집에서 못 살 것 같아서 집을 새를 놔요. 딱 집 보러 온 사람이 한 명인데 그 사람은 자기 연인의 아들이에요. 네. 그리고 또 급한 상황에서 택시만 세우면 택시 기사는 항상 그 사람이에요. 남부택시.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우연들이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연들이 이 영화에는 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 많이 쓰였던 말 중에 하나로 키치적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키치적인 작법의 어떤 시각적인 측면부터 시작해서 뭐 플롯이나 이야기의 사용들까지 뭐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네. 자체가 한바탕의 거대한 해프닝 같은
그러면서도 어떤 코믹한 세계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이 작품이 연극 무대에 올려지기도 했지만 네. 영화를 다시 보는데 네. 연극 무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그렇죠. 됐고요. 연극 무대에서는 그런 우연이라는 장치가 이 좁은 무대 속에서 계속 사람들이 엇갈리고 네. 섞이기 때문에 우연이 자연스럽거든요. 현실 세계는 더 넓기 때문에 우연이 이상하지만 연극 무대에서는 좁은 공간에서 우연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을 것이고 또 이 영화에서의 집은 사실상 주인공인 페파의 어떤 현재 삶의 상태 이런 네. 것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알모도바르의 특히 이제 전기 영화들에서의 많은 그 영화들이 어떻게 되냐면 좁은 공간 속에 그냥 서로 다른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바탕에 해프닝이 벌어지는 그렇죠. 네. 그 과정에서 무슨 인질극도 벌어지게 되고 살인도 있고 굉장히 안 좋은 일도 있게 되는데 범죄도 있게 되는데 네. 그런 부분까지 잘 보여주는 어떤 그런 작법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또 알모도바르가 계속 천착해왔던 멜러의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파격적인 세계들이죠. 그러니까 멜러 영화와 코미디 영화를 섞어서 거기서 어떤 알모도바르만이 할 수 있는 그것도 형식적으로 또 굉장히 과감하고 젊은 영화잖아요. 네. 그 도드러진 어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영화 한 편 속에서 관객을 사로잡는 네.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후반부에 가면 또 추격신도 등장을 하는 액션 영화 같기도 합니다. 네. 말하자면 테러범을 응징하는 총격전도 있어요. 그렇죠. 주인공 총격을 벌이는 한쪽만. 않지만 네, 네. 네. 아무튼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하나에 녹아 있고 그리고 페인앤글로리와 이번에 같이 보다 보니까 또 다르게 보였던 점은 네. 페인앤글로리가 영화를 찍는 감독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영화 역시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 역시 영화에 대한 영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반에 이 주인공들의 설정이 재밌는데 네. 그 성우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외국 영화들을 더빙을 하는 성우들로 나오는데 그 더빙을 하는 관계 자체가 어쩌면 영화의 관계를 그대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어쩌면 영화의 삶과 실제 삶이 구분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 두 커플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측면에서 이 영화가 이제 가장 도드러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랑하면서 잘 살아왔는데 상대인 남자가 갑자기 뭐 예를 들면 무슨 톡 같은 걸로 카톡 같은 걸로 이별을 선고한 거잖아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녀 입장에서는 너무 이것이 충격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 어찌됐건 이 잘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이반이라는 남자와 그다음 주인공인 페파라는 여자가 지금 사랑이 깨진 상태에서 영화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사랑이었는가를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인데, 시각과 청각이 뭐라고 그럴까요? 서로 이렇게 미끄러진다고 그럴까요? 어긋나는 순간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이 극 중에서는 두 사람이 더빙을 하는 성우다라는 절묘한 설정을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사랑의 미러를 다루고 있는 서로 막 그런 진진한 대화를 하고 있는 영화 장면이 나오는데, 더빙을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는 이미 하고 갔고 여자는 이미 남자가 한 상태에서 자기가 혼자서 그것을 보면서 더빙을 하는데, 그것이 극 중에서 일반 관객들이 볼 때는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Engáñame. Dime que siempre me has esperado. Dímelo. Todos estos años te he esperado. Dime que te hubieras muerto si no vuelvo. Estaría muerta si no hubieras vuelto. Dime que aún me quieres como yo te quiero. 마찬가지로 이제 이반이 녹음한 앤서링 머신을 듣는 장면이 있는데, 이 앤서링 머신을 녹음한 것은 과거잖아요. 듣는 건 지금 현재잖아요. 근데 듣고 있으면서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상대가 말을 하면 자기가 말을 대화하는 식으로 말을 받죠, 페파가. 그 장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빙하는 장면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거기서의 어떤 청각과 시각은 불일치하는 거죠. 대화의 형식 자체는 두 사람이 지금 동시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단절되어 있고 그 사이에는 시간적인 갭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그 상황 자체가 사실 극 중에 등장하는 이반과 그리고 페파의 어떤 사랑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영화에서 두 사람 만나면 계속 지연되잖아요. 남자가 연락하려고 하면 여자가 못 받고, 여자가 연락하려면 남자가 안 받고,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만나게 되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을 구사하는 방식까지 영화가 굉장히 역동적이면서도 어떤 그 공감각적인 어떤 측면들이 있는 거죠. 시각과 청각을 불일치시키니까. 네, 시작할 때 이 주인공의 내레이션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네. 내레이션을 이반과 함께 살았던 집에 대한 내레이션을 하는데, 네. 보이는 장면은 사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미니어처 장면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살았던 것은 영화 속의 한 공간이지 실제로는 한 번도 사랑을 나눈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무슨 하고. 유정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게 이제 자기가 살 집을, 이반과 함께 살 집을
골라준 사람이 누구냐면 그 미니어처 감독님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쩌면 이 모든 세팅 같은 것들이 맞습니다. 현실에서의 아파트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니어처를 구했고 세트 같은 모델 하우스 같은 곳에서 우리는 살았고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고 이 사람이 진짜 사랑을 찾는 과정을 그렇게 과정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이제 종반부에 등장하는 그 공항에서 하는 말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영화의 핵심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제 무슨 얘기인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스포일러 때문에.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이 상황에서 남자를 너무 사랑했는데 남자가 일방적으로 결별을 선언을 해서 당한 여자 입장에서는 미련이 남으니까 그 남자한테 이렇게 미련 때문에 이렇게 막 어떤 행동들을 하는 여자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페파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왜 페파는 극 중에서 이반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그냥 이별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당한 이별을 자신의 이별로 찾아오는 영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는 생각도 못한 상황에서 이 결별을 선언받은 상황에서 자기도 동의하거나 자기가 선언하는 결별로 바꾸는 과정인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주인공인 페파가 자기 삶에서 주인의 자리를 되찾아가는 영화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목인 신경쇠약 직전의 맞아요. 여자인데 그럼 누구냐?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가 여러 명이 나오는데 다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입니다. 그쵸. 그럼 그 사람들 신경쇠약 직전으로 몰고 간 사람이 누구냐? 딱 한 명 남자인 그 사람이에요. 한 명의 남자 때문에 여러 명의 신경쇠약 직전에 걸린 여자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인생을 찾아오는 이야기여서 또 다시 보니까 새로웠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제공한 어떻게 보면 원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반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는 극 중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집에 안 들어옵니다.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들어가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흥미로운 측면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영화 속에서 페파가 여성 캐릭터나 남성 캐릭터에 대하는 것이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보이게 되거든요. 사실 알모도바르의 영화 속에서 여성 간의 연대라는 느낌이 전기에도 중요했고 후기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영화에서도 보게 되면 초반에 자기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칸델라가 어려움을 막 호소하려고 그러는데 말을 안 들어주고 다 잘라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전화로 이반이 얘기하는 그 얘기를 받아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남자 얘기를 듣기 위해서 여자 얘기를 안 듣고 있는데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이쪽을 잘라버리고 그녀를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계속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여성이 정담을 나누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인물들을 사실은 그런 남성과 여성에 관한 부분으로 봐도 굉장히 흥미롭게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는 작품이죠.